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일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부 환경이잖아요. 일간이 가장 갖춰야 될 거는 이제 정인과 편인, 그리고 비겁과 겁제, 그리고 식신과 상관, 이거를 이제 하고 일간의 근까지 7개를 갖추고 나면은 정편인, 정편제, 관살, 이거는 내가 치하로 가는 외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황하면은 식신을 통해서 편제를 치하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편관을 지하로 가는 거죠. 그럼 편제를 취하는 것과 편관을 지하는 거에 차이는 뭐냐 그러면 비견이 있느냐, 내가 구해 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생제를 하느냐 제사를 하느냐. 생제도 했고 제사도 했네요.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한 가지만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사나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육신이 한 가지가 있으면 생제만 하고 뭐 제사는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하고 인성도 설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식정관 합도 하고 그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두 개를 다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비견이 살을 제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비견이 식신을 생했는데 살이 없어. 근데 비견이 식신을 생했어. 근데 위험도 없잖아요. 위험이 없는데 생하는 거죠. 그건 이제 준비하는 거라고 보면 돼. 준비. 열심히 공을 쌓았어. 나중에 살이 오면은 딱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보험을 열심히 들어놨는데 사주에 살도 없는데 비견이 있으면 이제 보험을 막 들어요. 탈 일이 없어요. 살이 안 오면 평생 탈 일이 없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7개, 8개 들어요. 비견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하나 들어줘, 그러면 이제 다 들어줘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와서. 살이 없으면 그 탈 일이 없어요. 보험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살이 한번 오면은 이제 그걸 탈 수가 있죠. 탈 수가 있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살룬을 이제 한 해 납입두고 해약을 한다거나 많이 하죠. 한 10몇 년 넣다가 살룬이 오기 전부터 징조가 보이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부터 해약해요. 사실은. 원래 보험 예약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약해요. 그러면 이제 살룬이 이제 경자 신축년 되면 이제 살룬이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원래 뭐저도 다 해야 돼. 되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해약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또 들까요, 그럼? 예? 또 들까요? 또 들었네요. 딸 앞으로 아주 불안해가지고 아플까봐. 되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요.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살이 있든지 없든지 살을 대비하거든요. 식신이라는 요소 자체가 살을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주는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까 이번에 오는 거는 이제 어려움이죠. 정말로 이제 극복해야 될 건데 신축년이 오잖아요. 오니까 그거는 해약을 하셨더라면 다시 최소한 기본적인 거라도 들어 놓으셔야죠. 기본적인 거라도. 신보험도 다 해약하셨어요. 그건 해야지만 지금 저는 오래됐다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든 보험들일 텐데 지금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보험료도 이제 많아지고 혜택은 작아지고 월 불입금은 많아지고 혜택은 작아지고. 응?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좀 메꿔, 돈 메꾸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침착이 좀 메꿔. 선생님 실버원 해약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건 알아요. 아, 그러면 되셨어요. 아, 그래도 있는 건 있죠. 기본적인 건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되는데, 일단은, 식신이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의 재난을 대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되고, 관도 이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해서 얘들한테 이제 취하러 가든지 적응하러 가든지 하는 거지. 이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러면 내가 격이 정제격이거나 편제격이면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식신이나 상관격이면 내가 그냥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나가겠지만 원령이 정제나 편제면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죠. 출발점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정제나 편제라고 하는 고객이 내한테 와요. 뭐를 해주실지 하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놓으면 돼요. 근데 식신이나 이제 상관이 격이면은 내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야죠. 인성으로 준비하든 비겁으로 준비하든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관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정인으로, 편인으로 준비를 해서 관에게 적합하게 적응하는 거죠.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흔히 이제 정제라고 하면은 재생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생관을 해야만이, 그리고 얘는 재생사를 해야만이. 지키죠. 이건 뭐예요? 재생관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지기 위해서, 돈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간 기준으로 재생관, 재생살이 되어야 돈이 나가지를 않아요. 얘들도 재생관, 재생살이 돼야 돼요. 얘들은 재생관, 재생살이 되어야 이 권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권한이 유지가 되고자 재생관, 재생살을 받는 것과 재물을 지키고자 받는 것이 목적이 다르죠. 얘들은 권한을 하기 위해서 재성의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현대적 용어로, 통변 용어로 지지율이라고 해도 돼요. 지지율. 정치한 사람이란 지지율. 연예인이라면 인기.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은 명분이라고 그러죠. 명분. 예. 무언가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는 것들이 이제 권한이 오는 거고요. 재생관이 오게 되면은 이제 권위가 오는 거죠.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먼저 이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 이제 관인으로 와야, 인성이 관을 지켜줘야 돼요. 관이 가장 위험하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식상은 이제 인성이 와서 관인을 함으로 해서 인성이
식상을 제어함으로 해서 관이 지켜지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권한을 갖는 거야, 권한을. 이런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관을 받아야 됩니다. 얘들은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은 관에 생을 해야, 관에 등록을 해야,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보험을 들어야, 힘 있는 사람한테 뭔가 좀 뇌물을 먹여놔야 지켜지는 거죠. 법으로다가 문서화시키고 지키는 거죠. 정제는 지켜야 될 돈이라고 그랬죠. 지켜야 할 영역이에요, 영역. 이거는 내가 차지해야 될, 진짜 차지해야 될 영역이에요. 차지해야 할 영역. 정제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미 내 것이라고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수성을 해야 되는 거죠. 편제는 내가 넓혀야 되는 거예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확장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도 주인이 없는 미지의 개척지예요. 이거는. 이 영역은 편제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영업구역. 내가 앞으로 넓혀 나가야 될 영업구역이라면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될 영업구역입니다. 지켜야 될 재물이라고 해도 되고 벌어야 될 재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 대신에 편제는 아직까지 확정 지어지지 않는, 너 거도 내 거도 아닌 것들을 얘기해요. 지켜야 될 거니까 반드시 정관한테다가 등록을 해야죠. 일단은 못 나가게, 이거는 내 영역이야, 내 돈이야 하고, 이제 뭐 프랜차이즈로 영업 구역을 보장받든지, 돈으로다가 은행에다가 넣든지, 부동산으로다가 뭐를 하든지, 뭐 법으로다가 뭔가를 딱 못 나가게 이게 지금 이제 장치를 해놓는 게 재생관인 거예요. 그러면 정제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죠? 상관이 가겠죠, 상관이. 상관이 상관생제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상관생제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정제한테 가니까 정관과 정제니까 지켜야 될 영역과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켜야 될 영역, 지켜야 될 규칙에 맞추어서 상관이 상관생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정인으로다가 교육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상관이 생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왜? 다 이렇게 제도권 안에 정해진 규칙 속에서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이제 이 정인이 없으면 이제 교화를 안 받고 간 거예요. 저 정인에게 권한은 정관이 준 거잖아요. 정관이 정인에게 이제 권한을 준 거예요. 뭔 권한을? 상관을 교화를 시켜라. 그렇게 이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관은 뒤에 보면은 이 겁제라는 게 있어요. 겁제라고 하는 후원자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겁제가 상관을 생하면, 상관은 정제를 생해서 돈을 벌면 관에다가 등록을 하고, 관에다가 등록도 하고 문서로
부동산으로 저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일간이 근황하면 정인으로 교화를 받아야 되니까 일간은 상관을 쓰면은 정인으로 왕해야지, 상관이 생재를 하면은 근황해야 돼, 일간이. 그러면 정인으로 상관생재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가령 이제 법원에 가면은 법원석이라든가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정인으로 폐인하고 나서 생재하는 거예요.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거 있죠.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건 폐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폐인을 받은 상태에서 상관생재. 허가 난 이제 상관생재예요. 그렇지만 상관이 폐인을 하면은 되게 관인상생을 하는 거 있죠. 관인상생,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고. 조직의 일원이 되느냐, 그 조직 밖에서 그 조직을, 백성들, 민원인을 위해서 그 조직과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허가를 받느냐.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생재를 통해서 부를 취득하느냐. 모양은 똑같아요. 법원석이라고 해서 상관생재 아닌 거 없어요. 단지 관인상생이라고 하면은 마인드가 공적 마인드잖아요. 상관생재라고 하는 건 내가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죠. 모양은 상관생재가 사업으로도 나타나고 공무원으로도 나타나고 뭐 이 조직의 직장인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상관생재니까 반드시 사업을 한다, 관인상생이니까 반드시 조직이 다닌다, 이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대한 문제예요.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관인상생적 마인드가 있어요. 공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간이 근황하면 원래 뭐를 쓰라 그랬어요? 식신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간이 근황하면은 상관생재를 하는데, 상관생재를 하면서 자꾸 상관경관을 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근황하면 상관경관으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원래는 식신을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상관을 쓰게 되면은, 일간이 근황한데 상관을 쓰면은 상관합살도 하지만은 상관경관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관생재도 해요. 그러면 상관생재를 하는 순간 이 정인은 다시는 못 만나요. 만나면 안 돼요. 상관생재를 하면 상관경관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당하니까, 상관생재가 잘 되면 이 정인은 상관생재 제극인으로 해서 정인을 탁 쳐서 정인이 안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상관이 더 잘 살아나요. 그래서 상관생재를 더 잘 하죠. 그러다가 정인이 오면은 저 정인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 정인이 겁재가 있으면 정인이 겁재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죠. 겁재가 없으면은 문제죠.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 게 아니고 겁재를 생해요. 겁재가 있으면 대개 이제 일간의 기운이 겁재로 가죠. 겁재로 가서 이렇게 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겁상이라 그러잖아요. 인겁상이라고 하는 전문가 기업사주, 프리랜서 사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재성을 보게 되면, 이제 난동을 피죠. 겁재들이 정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인이 이제 상관을
극해요. 상관 경관을 하고 재성이 겁재가 재성을 보면 이제 정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관이 상관 경관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상관 경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법을 위반한 거예요. 현실법을 위반한 거예요.